안녕하세요. 김광삼 찡꾸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 시간이 나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측근 인사들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 의결이 12월 10일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비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뭔가 뒷배가 있을 것이고 뒷배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뭐 K 그리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 K와 J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니셜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댓글도 동원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전수조사 나왔잖아요. 한동훈도 한동훈의 동맹이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올린 것도 다 뭐 정당한 비판이고 기사 뭐 그런 것들이었다는 걸지, 뭐 김경수 복권 반대랄지 이런 내용이었다고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인지, 믿지 못하면 결국 친윤계층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친윤계에서 2명 와서 보고 얘기하자. 친윤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김은혜나 권성동이나 김기현 그 중에서 한 2명 불러다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잠들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금방 밝히고 왜 못 밝히냐 굉장히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뭐 보수 패널도 한동훈 대표 밝히면 되지 왜 안 밝히냐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근본적인 것은 가족이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또 득달같이 덤벼들어서 또 공격을 할 겁니다. 여러분 문자 씹었다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 문자를 어떤 내용으로 달았던지 간에 그걸 가지고 아마 꼬투리 잡아서 계속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동훈 대표 생각에는 이건 뭐 노코멘트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도 이번 사태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저도 뭐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대통령실에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제 당대표를 흔들기 위한 이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카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원 게시판에 논란이 이제 3주째 하면서 이제 피로감을 더해가고 있고,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했을 거고, 이거 정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전략적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고려하고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측근애들에게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잖아요. 야당의 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근데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뉘앙스는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친한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지금 108명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8명만 움직이면 특검법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친한계 한 20여 명 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부결을 원칙으로 당론을 정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4명 이탈 생겼잖아요. 그때처럼 부결로 당론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8명 이탈을 해가지고 통과가 돼버리면
또 저들은 한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을 거야. 그러면서 추경 원내대표가 먼저 사퇴를 딱 하죠. 그러면서 당대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퇴하라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부결하자고 당론을 정해졌는데 거기에서 반란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단돌이 하지 못했냐고 또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거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좀 고려해보자. 그래서 자유투표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전략에 휘둘린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반발할 거고, 그러면서 또 배신자 프레임을 또 한 대표에게 씌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부결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러면 또 친윤 쪽에서 또 엄청난 또 다른 공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이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관련 의혹 두 가지만 하겠다는 건데 이걸 좀 제한을 둬서 더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부부관계잖아요. 또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또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면 또 대통령도 특검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그럼 이제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탄핵은 저는 뭐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건 그때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묻고 이걸 끝까지 갈 수 없고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치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아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자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뭐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또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흔들 명분이 없어요. 물론 흔들겠죠. 또 통과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론은 아니지만 뭐 자율투표해서 안 된 거니까. 그리고 그게 더 위험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12월 10일까지는 정치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뭐 계속적으로 암시를 많이 하는데, 자, 민주당이 왜 12월 10일로 정했을까요? 시간을 단순히 벌어서 이탈표가 나오는 걸 바라서? 물론 그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또 하나는 12월 10일에 제가 계속 어제 영상도 얘기했죠. 뭔가 터질 것이다. 뭔가 터지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 언론사 한 2곳 정도에서 지금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뭐가 터질 수 있다. 근데 그 터지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크게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과 제 촉으로 보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12월 10일 이전에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야 어떤 역사의 과거를 보면 자연적으로 정의가 이기고 불의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